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까지 정말 다양해요. 고혈압이 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혈압약은 언제부터 꼭 먹어야 하는지, 최근 고혈압 관리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요. 생활습관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핵심 정보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혈압이 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혈압약은 언제부터 꼭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습관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특히 혈압이 조금 높은데 당장 약을 시작해야 될까? 운동하고 식단 관리만 해도 충분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100%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유전이나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발병한다고 추정하고 있죠. 현재 언급되고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짜고 매운 음식, 과체중 비만, 만성 스트레스 이 정도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짠 음식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나트륨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물이 혈액 속으로 끌려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혈액이 많아지다 보니 똑같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도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과체중이나 비만에서는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첫째, 혈액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택배 요구량이 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를 더 자주 보내야겠죠? 체중이 늘어나면 지방 조직도 커지고 그와 함께 산소와 영양분의 요구량도 증가해요. 심장은 늘어난 요구량을 감당하기 위해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과 염증 반응 때문이에요. 암을 만드는 식습관 영상에서 지방 조직에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혈관에도 작용해 혈관에 상처를 유발해요. 이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같이 침착되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만들게 됩니다. 혈액은 수도꼭지 물처럼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수축할 때는 혈관이 이완되었다가 심장이 이완할 때는 혈관이 수축을 해주며 보상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동맥경화로 인해 이런 작용이 잘 안 되면 혈압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돼요. 교감신경의 항진은 심장 수축력을 높이고 심장 박동수도 늘리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밤에는 자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돼 심장을 쉬게 해줘야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겨서 심장도 쉬지 못하게 돼요. 매 유튜브 영상마다 스트레스가 질환의 원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는 모든 질환 예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고혈압은 직접적으로 사망을 유발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돼요. 합병증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질환, 골다공증까지 정말 다양해요.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혈압을 70세 이전 조기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기도 했어요. 그럼 고혈압은 왜 합병증을 유발할까요?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혈소판이 달라붙고 그와 함께 콜레스테롤 등 다른 물질도 쌓이게 되죠. 그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혈관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지면 좁아진 혈관이 아예 막혀버려요.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는 순간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은 그 높은 혈압을 이겨내면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심장 근육에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요즘 러닝이 인기가 많잖아요. 러닝할 때는 처음에는 페이스가 빠르지만 뒤로 갈수록 지쳐서 페이스가 떨어지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과부하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지쳐버려요. 심장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지쳐버린 심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혈압은 뇌혈관에도 치명적이에요. 높은 혈압이 뇌혈관을 터뜨리면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동맥경화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 속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또 신장은 칼슘과 인의 흡수 및 배설, 비타민 D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성 신장병이 생기면 이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뤄볼게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 보니 환자분들은 약을 잘 안 드시고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암 검진을 하듯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 관리한다고 생각해보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료실에서 고혈압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려면 일단 집에 가서 다음에도 높으면 약을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진료 오실 때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면은 운동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드셨다고 말씀하시곤 하시고요. 혈압을 낮춘다고 알려진 식품으로 양파즙, 마늘, 코엔자임 Q10 등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서 언급되죠. 실제로 채소, 과일 자체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공된 보조식품은 성분, 용량, 장기 안정성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1kg의 체중 감량은 1 정도의 혈압 감소 효과가 있고 10kg를 빼면 약 하나의 효과를 가진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다이어트 후 혈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다이어트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대시 식단은 말 그대로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사법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채소와 과일 자체는 혈압을 낮추기도 하죠. 채소와 과일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나트륨이 흡수되기 전에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칼륨은 혈액 속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소변으로 배출되게 해서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건 암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 콩, 두부,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고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포함된 단백질을 권장해요. 반대로 육류나 튀긴 고기는 포화 지방 비율이 높아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예 안 먹을 수 없으니 주 1, 2회 정도만 드시고 먹을 때는 야채를 충분히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화돼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나트륨 배출을 막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유나 저지방 유제품, 멸치 등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앞서 나트륨이 혈압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짠 편이에요. 특히 라면 한 봉지만 끓여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에 거의 다 도달하게 돼요. 가능하면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막창, 곱창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도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나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간식을 줄이고 식사할 때는 쌀밥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아요. 듣고 나니 이 식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소개드릴 연구는 NEJM이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NEJM에 실린 정도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논문은 고혈압 환자 133명을 포함한 459명을 대상으로 일반 식단, 과일, 채소 식단, 저지방 유제품이 추가된 대시 식단 세 분류로 나눠서 혈압의 추이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운데요. 대시 식단을 한 군과 일반 식단으로 먹은 군과의 혈압을 비교했을 때 대시 식단을 한 군이 수축기 혈압은 5.5, 이완기 혈압은 3 더 낮게 나타났어요. 채소 과일로만 식단을 한 군은 수축기 혈압이 2.8, 이완기 혈압은 1.1 감소한 것이 확인됐고요. 표에는 없지만 고혈압 환자만 놓고 다시 비교해 봤을 때는 대시 식단을 한 그룹이 일반 식단을 한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11.4, 이완기 혈압은 5.5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시 식단을 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채소, 과일도 효과가 좋으니 먼저 채소와 과일 식단으로 시작하고 조금씩 추가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술도 칼로리가 높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안주까지 같이 먹죠.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또 술을 마시고 자더라도 우리 몸은 쉬지 못하고 알코올 해독과 안주 소화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해요. 게다가 술이 목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을 방해하니까 아무리 자도 피곤한 증상이 반복되죠. 그러니 술은 주 1회 마시더라도 기분 좋을 정도까지만, 안주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게 좋아요. 담배는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 있어요. 그중 니코틴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켜요. 이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해요. 또 활성산소 역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는 담배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끊는 게 중요해요. 최근 고혈압 관리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요. 바로 GLP-1 계열의 주사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예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혈압과 대사 건강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죠. 먼저 위고비는 수축기 혈압을 평균 5 정도 낮추는 결과가 보고됐고요.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약 자체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 신호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살이 빠져서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운자로는 어떨까요? 서마운트 1 연구와 24시간 활동혈압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축기 혈압이 6에서 11, 이완기 혈압은 4 정도까지 감소했어요. 즉 위고비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혈압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혈압을 조절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겠죠.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력만 한다면 약 없이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요. 약을 먹더라도 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니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영양제를 먹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